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우리가 비관할 일이 아니다. 날개치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7월 3일이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 아니었나. 7월 3일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급속히 줄어든 날이거든요. 7월 3일이 뭔가 실적 측면에서라든지 수급 측면에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하태민 대표님은 주식 선생님이시죠. 네, 우리 수아나 리튬 그죠. 초기에 네. 관심 없을 때 촥 소리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엄청 네. 한번 또 강한 시세가 그죠. 물고 네. 들어갔고요. 2차 전지 얘기도 좀 할 거고 일단은 하반기 전망부터 하겠습니다. 7월 흐름들이 7월 첫날 좀 반짝했다가 이후에 좀 조정들입니다. 하반기 시장은 네 대체적으로 증권사 시각은 조정 후의 재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날카로운 시각을 보신 하태민 대표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또 우리 예 박사님하고 제가 워낙 경험이 오래되다 네. 보니까 우리 일반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1년 중에 우리가 좀 경험 많은 분들이 찬바람이 불어야 주시장이 좀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찬바람 불면 배당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네. 1년 중에 보면 10월 11월이 좋고 3, 4월이 좋고 맞아요. 근데 유독 7월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의외인데 근데 1년 중에 나쁜 시기가 8월이 좀 많이 나쁩니다. 네, 5월도 안 좋지 않나요? 8월, 6월, 5월. 네. 그래서 5월은 주로 이제 배당 자금들도 나가고 네, 자금이 네. 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보면 우리 경험 많은 분들 일반돈 얘기가 좀 많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가을에 좀 한 10월, 11월 되면 네. 주식사면 재미가 있고 여름에는 또 지루한 또 휴가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유독 7월은 우리나라도 좀 통계적으로 좋은 편이고 7, 8월 중에서도 7월은 괜찮고 8월은 별로군요. 아주 나쁘고 1년 중에 가장 나쁩니다. 네네. 근데 미국 증시도 보면 7월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 특성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일반론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면은 괜찮다. 본질적인 면이라는 거는 지금 올해는 좀 유독 다른 게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아까 봐요. 우리나라는 5월에는 보통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인데 올해는 5월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샀죠 사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한 4조 2천억 정도 주식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지금까지 5월 중에는 가장 많이 들어온 시기. 그래서 야, 올 5월은 좀 특이하다. 그래서 5월 아까 5월 6월 장이 나쁘다 그랬는데 네. 코스닥은 5월 6월 다 올랐고 코스피는 5월에 많이 오르고 6월에 약간 주춤한 그래서 5월 6일 장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 흐름 좀 이따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올해는 좀 유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수출입이 6월 달에 우리가 무역 흑자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7, 8월이 우리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무역 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구조적 상황이 좀 놓여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를 들어가는 우리 주식시장의 질적인 점은 좋은데 네. 근데 대신에 돌발 변수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셨지만 예. 뭐 남양주 동부금고의 뱅크런한테 새마을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내관이 지난 수년간에 누적된 부동산 PF 문제.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또 GS 건설의 부실 시공까지 겹치니까 맞아요. 이제 건설업에 대한 시각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PF 연장 문제가 또 불거질 맞아요. 수 있는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런 일이 겹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뭐 돌발 변수를 할 수 있는 PF 문제가 있고 네.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될지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싸늘한 상황인데 미국하고 또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흑연도 수출 중단하겠다. 네. 뭐 겔마늄에 이어서 흑연도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하반기에는 돌발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본질적인 거는 좀 괜찮은데 돌발 변수가 있어서 마음은 놓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뭐 편안하게 간 적이 있나요? 항상 그죠. 호재와 악재, 강세론과 약세론이 늘 있는 게 시장이고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게 월별로 제가 정확한 어딘 기억 안 나는데 이건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라면 1년 중에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6월과
7월, 8월 그다음에 뭐 1, 2월은 안 좋다. 그리고 또 안 좋은 달이 있으니 3, 4, 5, 7, 8, 9, 6, 1 결국 다 안 좋다. 그 마크트웨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작가답게 그죠. 네. 몇 달 얘기하고 요 달은 안 좋고 나머지 안 좋은 달을 다 채워넣어서 12달. 그만큼 변동성이 있는 게 시장이고요. 맞습니다. 네. 5월은 사실 올해도 뭐 셀인 메이 그죠. 뭐 맞습니다. 난리 불수를 폈는데 결국 올랐고. 맞습니다. 2월에는 이제 좀 혼조권이었고. 네. 5, 6월이 올해 좋았던 거는 그러면 다른 요인보다도 아까처럼 외국인 자금이 수급이 유입됐다. 네. 얼마나 그 외국인이 산 것이고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네. 그럼 외국인 더 살까? 왜 이제 사다가 조금 팔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5월이 예년하고 많이 다르다 싶은데 보통 주식시장이 동조화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중국, 예. 일본, 뭐 대만 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성은 비슷한데 올해는 확실히 구분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는 완전히 안 좋고 네. 일본, 뭐 대만, 우리나라는 좋고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근본이 돈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네. 일본, 한국, 대만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5월에 우리 증시로 돈이 들어왔지만 우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훨씬 많이 그렇죠. 예. 일본은 뭐 지금 30년 내 최고치를 네. 할 정도로 그래서 정시 자금 흐름이 결국 이게 국제 뭐 정치 맞물려서 결국 디리스킹 이런 맞아요. 문제가 네. 증권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도 회복도 더디고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예. 중국이 사실 5월에 수출이 7.5%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올 들어서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뭐 항생지수, 중국 H지수, 홍콩 H지수 이런 거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데 특히 보면 홍콩 항생지수 보니까 5월 8일 대비해서 지금 2달 만에 한 9% 이상 빠졌거든요. 지수가 많이 빠졌네요. 예. 지수가 9%면 굉장히 크게 빠진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항생지수는 좀 더 심한데 5월부터 빠졌다가 6월 중순에 회복했다가 다시 빠졌는데 네. 최근 거의 한 달, 한 보름여 한 20일 만에 음. 한 7% 가까이 빠졌으니까 항생지수도 굉장히 크게 빠졌고 네. 대신에 위안화는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세죠. 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5월 중순부터 5월 한 6일, 7일부터 결국 주식 시장은 5월 한 6, 7일부터 쭉 빠지고 뒤따라서 이제 네. 위안화가 위안화 약해졌구나. 환율은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는 막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위안화가 5월 6일 대비해서 지금 한 2달 만에 한 5% 정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한 5%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예. 대신에 그 반대 현상이 일본, 한국, 대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면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5월 중순부터 주식 시장이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2달 만에 한 13%가 지수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강세장이고 대만도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네. 그 최근에 6월 초, 6월 말에 올랐던 것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건데 그걸 빼고도 엊그제 기준으로 한 8%, 우리 증시도 코스피도 한 3% 올랐으니까 결국 중국의 불행이 여타 국가들은 지금 행복으로 작용하는 이런 국면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독 국제적 자금 흐름이 탈중국화되는 현상 그러면서 중화권 정시가 크게 하락하고 우리 한국, 대만, 일본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뭐 하반기도 계속될 구조이기 때문에 요런 수급 문제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뭐 여러모로 미국하고의 무역 그 격돌 이런 게 진행 중이고요. 대만도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양안 관계가 어려우니까 사실 뭐 대만 쪽에 있었던 시설들이 일본 쪽으로 좀 가고 이래서 대만도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만도 수익률이 좋았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중국의 우려들이 자금이 나와서 일본, 대만, 한국으로 왔다.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사실은 이제 위안화만 약한 게 아니라 뭐 엔화도 약하고 맞습니다. 원화도 약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다가 6월 달에 의미 있게 16개월 만이죠. 맞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흑자로 돌아선 것은 하반기 이제 수출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분 네.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제1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죠. 반도체 중에 한 반 이상이 뭐 중국 쪽으로 가는데 네. 결국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가서 중국이 걸음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인데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급감했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해외로 수출하는 게 지금 뭐 잘 공장이 탈중국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중국이 휴대폰 시장이 한 2년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람들이 휴대폰 살 돈이 없다. 내수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 이런 걸 동시에 말해주는데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조금 이제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물론 작년 동기 대비는 여전히 나쁘지만 그런데 그걸 상쇄하는 게 자동차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일 올 상반기 보면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GM이 1등이고 그다음에 도요타가 2등이고 네. 그런데 우리 현대기아차가 4등입니다. 음. 그러니까 혼다가 6위거든요. 이제 전에는 혼다를 우리가 꺾을 수 있을까 했는데 혼다는 우리보다 저 밑에 와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확 줄어들었다가 더 이상 줄어들 데가 없어서 반등하고 있는데 반도체 감소분을 자동차가 이제 상쇄하는 시기 정도가 5월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보면서 우리 무역 수지가 좀 구조적인 변곡점에 왔구나. 그래서 반도체는 더 이상 쪼그라들 상황이 없는데 자동차를 상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무역 적자가 커질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6월에 이제 이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크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앞으로 7월, 8월 뭐 휴가 기간이라서 좀 변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도 무역 수지는 크게 적자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니면 좀 더 흑자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 속에서 이제 볼 거는 자동차가 만약에 뭐 수출이 차질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반기에는 대체로 반도체도 저점을 찍고 회복한다로 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 이끌어 버리면 하반기는 무역 수지가 더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 제일 보는 게 환율하고 무역 수지를 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당연히 올라갈 때는 환차선이 나니까 주식을 안 살 거고 근데 무역 적자가 나면 당연히 또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역 수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환율은 아까 말씀하시듯 위안화도 올라가고 엔화도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이 볼 때는 좀 무역 수지도 흑자가 나고 이렇게 되면 환율도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이 된다면 우호적이다. 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규모로 순매도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수급상 보면 하반기 우리 시장을 둘러싼 수급 환경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변수는 뭐 항상 있지만 변수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시장의 주도주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제 뭐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워낙 강했었고 5월, 6월 하면 사실은 우리가 챗 GPT가 몰고 온 AI 열풍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도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AI 열풍이 하반기에도 계속 될까? 네.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혁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며칠 전에 약간 노이즈가 이제 뭐 챗 GPT 검색량이 좀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막상 조정받을 때 그런 뉴스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AI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참 이거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검색량도 들고 가입자도 조금 줄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런 열풍이 주가에 반영된다 하는 거고 근데 다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 AI 열풍이 분명히 좀 지금 아직까지는 막연한 기대감이다. 그래서 뭐 이미 저희 예민수 경제 토크 때 네. 아주 뛰어난 분들이 벌써 출연하셔가지고 쫙 설명을 잘 해주신 걸 제가 보고 네. 내가 가서 저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겸손의 말씀을 또.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은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가 장비가 TC 본딩 장비가 네.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 안 들어간다.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오 테크닉스가 드릴링 장비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하이닉스 직원한테 물어봐도 그 긴 반도체 라인 중에 그 장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거고 만약에 한미 반도체는 이오 테크닉스 가서 또 질문을 합니다 해서 장비 들어갑니까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뭐 어느 장비가 뭐 어느 공장에 들어간다고 확인해 줄 때도 없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는 특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HBM3가 해서 이런 공정이 있으니까 그 공정에 이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지금 상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그렇다고 제가 AI라는 이런 관련 후공정 장비들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 땡겼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거죠. 기대감이라는 거지.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야 앞으로 막 HBM이 가면 장비가 엄청 매출이 늘어가지고 엄청 네. 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거는 가장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다.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품이라든 장비주들은 아 우리가 좋아지겠지 정도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완전히 그걸 확인하는 건 앞으로 한 2, 3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 뭐 추후에 자세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주 얘기하면 2차 전지는 조금 쉬다가 다시 에코프로가 발동을 걸면서 가는데요.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상반기처럼 주도주로 다시 시장을 주도하겠느냐 이것도 큰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방송 오늘 계획하기 전에 네. 원래는 저도 이제 AI 관련한 네.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들을 말씀을 좀 종목별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앞에 나온 전문가들 영상도 네. 보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대부분이 올 2월, 3월 열풍처럼 막 하늘 끝 모르고 올라가도 2차 전지에 대부분 물리셔가지고 지금 다들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주제를 바꿔서 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거는 기본적인 사항만 좀 예. 매도를 잘 하셔라. 음. 그래서 2, 3월만 해도 2차 전지가 정말 하늘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석 달째 이렇게 초라한 조정을 받을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하늘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2차 전지가 벌어졌던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없는데 2차 전지와 AI의 차이는 AI는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2차 전지는 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로 나타난 수혜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득을 볼까 안 볼까 이런 그런 고민이거든요. 차이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될까 안 될까의 얘기는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26년 정도부터 사실 전기차가 본격하게 열린다. 그때 되면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연간 한 200만 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할 구조가니까 네. 아직도 지금은 워밍업 단계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우리가 비관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날개질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7월 3일이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 아니었나. 좀 예. 이따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지만 7월 3일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급속히 줄어드는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7월 3일은 테슬라와 리비안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네.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3일이 뭔가 실적 측면에서라든지 수급 측면에서인가 딱 정한 마침 그날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까 예. 봐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 7월 3일 날 좀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매도를 잘하자. 잘하고 싶죠. 어려워서.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그냥 저점에 오케이 왕창 사. 고점에 내가 딱 팔면 그 다음날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죠? 네. 선수들도 그거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눠서 사고 그죠? 네. 리스크 줄이고 팔 때도 조금 분할 매도하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특히 왜 매도를 예. 강조드리냐면 우리는 뭐 예전에 뭐 상한가 한가 4%대 맞습니다. 시대를 네. 본 사람이니까 네. 지금 30%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데 네. 요즘 보면요. 그 1년 농사를 단 며칠 만에 다 망치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주식을 주로 보셨겠지만 하한가 치는 종목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본 종목은 한 사흘 이상 뭐 지난번에 무슨 사건 난 종목이 아닌데도 그렇게 네, 떨어지는 네. 거니까 그분이 이틀 하한가 칠 때 벌써 뭐 주변에 물어보니 연락 두절됐다. 그러니까 평생에 일구 온 게 단 이틀 하한가 만에 싹 없어지는 그리고 특별히 뭐 레버리지 썼으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또 레버리지를 또 쓰거든요. 맞습니다. 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제도 제 아는 지인이 예. 또 누가 뭘 하더라 좋은 종목이다 이 정보를 듣고 저한테도 막 추천하던 전공계 아닌 분인데 네.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 한가를 가버렸어 그 종목이.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30%는 게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먹는 거야 먹고 안 먹고의 문제지만 제때 못 팔면 손실이 지금은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뭐 못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네. 팔 때 제때 못 팔면 손실이 엄청 크면 그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이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참 변동성이 심하고 올라갈 때는 막 무섭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무섭게 빠져버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매도를 뭐 2차 전지든 AI든 매도를 잘 하는 게 참 살아남는 길이구나. 잘 지키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 스토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전문가한테 주식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 조심하고 저희들끼리 결론 내하고 전문가한테 이거 사라고 하면 조심하는 게 아닌데 팔아야 된다 그죠? 예?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아이고 에코프로 사세요. 아이고 차 대표님 사세요. 이거 10배 가요. 이러면 이제 그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예.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먼저 큰 그림의 하반기 증시 전망 또 주도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